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455명입니다. 1,000명을 훌쩍 넘긴 게 11일째입니다. 수도권은 오늘도 1,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비수도권에서도 4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수도권에서 시작했던 4차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에서도 병상 부족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덴만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의 대규모 집단 감염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PCR 전수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간이검사에서만 4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밀폐된 함정의 구조를 생각하면 300여 명의 승조원 중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첫 소식은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해부대 34진 부대장이 오늘 새벽 부대원 가족들에게 전한 글입니다. 추가 간이검사에서 50명 가운데 1명을 빼고 모두 양성이 나왔다며 대량 확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이검사는 PCR 검사보다 정확도가 떨어져 양성이 음성으로 잘못 나오는 경우는 많지만 음성이 양성으로 잘못 나오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오랜 기간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못하면 그나마 남아있는 건강한 장병들도 감염이 된다는 것. 추가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최초로 폐렴 증세를 호소해 현지 병원에 입원 중인 간부가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간부는 지난달 말 현지 항구에서 군수물자 적재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증상을 보이던 80여 명 가운데 5명이 추가로 폐렴 의심 증상을 호소하면서 현지 병원의 입원자도 12명으로 늘었습니다. 2명은 증상이 심각해 집중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군은 내일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2대를 급파해 문무대왕함 장병들을 모두 철수시킬 방침이지만 백신 사각지대를 방치한 뒤 사후 약방문식 대처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백신 접종이 다시 서서히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대입을 앞둔 고3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19일 월요일부터 백신을 맞습니다. 같은 날 50대 초반의 모더나 백신 접종 예약도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접속자가 몰려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박상준 기자입니다. 50대 초반 시민들 가운데는 다음 주 모더나 백신 접종 예약을 곧바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연일 1,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감염 위험이 높아진 데다 백신이 부족해질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면은 접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이 때문에 19일과 20일 50대 초반 연령층을 두 그룹으로 나눠 순차 예약을 해도 또다시 접속이 일시에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일 예약을 시작하는 50에서 52세의 경우 대상자가 245만 명으로 3시간 오류가 났던 50대 후반의 2차 예약 당시보다 대상자가 많습니다. 특히 50대 초반은 50대 후반에 비해 접종 기간이 절반에 불과해 원하는 날짜를 선점하기 위해 접속이 몰릴 가능성은 더 큽니다. 굉장히 초단위 특정 시간대에 굉장히 많은 접속자가 몰린 것이 아마 가장 커다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50대 초반의 접종 시기가 60에서 74세의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시기와 겹치는 데다 정부 계획대로 18에서 49세의 화이자 접종까지 8월 중순 이후 시작되면 의료기관에서 접종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대면 종교 행사가 전면 금지됐죠. 법원이 기본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20명 미만 범위 내에서 일부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와 방역당국은 당혹해했지만 내일 방역 단속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혼선이 빚어질까 걱정입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엔 예배, 미사, 법회는 비대면으로만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종교시설 내 모임 자체를 전면 금지한 건데 4단계 적용 첫 주말을 앞두고 서울 시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백화점이나 지하철 이런 것은 그냥 방치한 상태로 놔두고 교회만 비대면 예배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다. 법원은 대면 종교 행사의 전면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우려가 있다며 교회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1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 인원의 10%만 참석할 경우 예배나 미사, 법회를 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나 식사, 숙박, 실외 행사 등은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행정법원 결정은 효력 정지를 신청한 교회 7곳에만 효력이 있다고 본다며 내일 예정대로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번 대선에는 광역단체장들이 대거 나서면서 업무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 컷오프를 통해 강원지사와 충남지사는 업무에 복귀했지만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캠프에선 9월 말 국정감사 전에 사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지사와 경선 후보 두 가지 신분을 오가며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24시간이 부족할 판에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커지자 한 캠프 관계자는 오는 9월 후보 확정 뒤 사퇴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9월 말 국감 전까지는 후보 선출을 마무리 짓자는 입장입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도정의 문제점이 부각되지 않도록 하자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다만 부지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오히려 좋지 않다는 캠프 내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대선 도전으로 도청을 비우는 일이 잦아지면서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네거티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이 전 대표가 동아일보 기자 시절 전두환 옹호 칼럼을 쓴 사실 등을 에둘러 거론했습니다. 5.18 학살을 옹호하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박정희 그 찬양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낙연 대표가 내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이 전 대표도 형수 욕설과 여배우 논란 등이 여성 표심을 얻는 데 장애물이 될 거란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미지로 가졌던 것과 다른 진짜 모습을 발견하시게 된 것이 지지율 변화의 요인이 됐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 5.18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광주의 하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으로 승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의 평당원으로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첫 행보로 부산 당원들과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민주묘역을 찾은 윤석열 전 총장이 묘비를 어루만지며 고개를 떨굽니다. 너무 꽃다운 나이에 가신 분이라서. 광주의 하늘 언급하면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저 스스로도 아직도 이 하늘 극복하자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윤 전 총장은 5.18 단체 관계자들이 대학 시절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사형을 구형한 마음이 여전한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데도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AI 인재 양성기관을 찾으며 호남의 경제 번영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중도층 지지율은 한 달 사이 8.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번 광주 방문을 통해 중도층 지지율 회복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국민의힘의 평당원으로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부산을 찾아 아내와 함께 쓰레기 줍기 당원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한 것,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봉사활동엔 약자와의 동행위원장이자 입양가족 공통점을 가진 김미애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사드 배치는 우리 주권적 영역이라고 한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을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선 주자 발언에 다른 나라 대사가 기고문을 내 반박한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죠. 야권에선 외교 결례는 물론이고 중국의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외교부도 이례적으로 싱하이밍 대사에게 신중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한미동맹을 외교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4월 TV조선의 첫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외교의 우선 과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총장은 그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 같은 철학을 밝히며 수평적 대중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사드 배치도 명백히 우리의 주권적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어제 같은 신문에 기고문을 보내 한중 관계는 한미 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윤 전 총장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외교적인 이 관점이 너무 빈약한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일국의 대사가 대권 주자의 발언을 공개 비판하는 건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합니다. 주재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국제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을 강요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좋지 않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는 싱 대사의 기고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네, 이런가 하면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성적인 행위에 비유하며 폄훼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엄중 경고했고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비판했는데 한일 관계의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중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15일 주한 일본 대사관 2인자 격인 소마 히로이사 총괄공사와 국내 언론과의 비공식 면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자 소마 총괄공사가 일본 정부는 한일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며 문 대통령 혼자서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로 성적인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오늘 새벽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화 중 그런 표현을 사용한 건 사실이라며 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고 그 자리에서 철회했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아이보시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정치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 일본 외교의 수치라며 일본 정부 차원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 맞춰 논의 중이던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도 악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네, 폭염과 함께 본격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피서지를 찾는 발걸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세에 마음껏 즐길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물놀이 중에도 마스크를 쓰고 소독도 여러 번 해보지만 불안감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영일대 해수욕장입니다. 가족과 함께 해수욕장을 찾은 아이들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물놀이를 하면서도 마스크를 쓴 모습들입니다. 부모들은 코로나 감염이 걱정스럽습니다. 조금 불안해서 그래도 그냥 계속 끼우고 하고 싶어서요. 중간중간에 마스크 교체해주면 되니까 마스크를 여유 있게 가지고 왔거든요. 지난주 개장한 해수욕장들은 긴장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소독을 하고 방문 등록을 마치면 비로소 해수욕장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해변에 들어갈 때 발열 체크는 필수, 그리고 고열이 없음을 확인해주는 손목 밴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관광지를 찾은 피서객도 조심스러운 표정입니다. 아름다운 풍광과 시원한 바람을 즐기면서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네, 안 쓰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쓸 수는 없고 코로나 이게 예방 접종까지 다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이게 쓰고 다니는. 휴가철 특수를 기대하는 상인들은 피서객들이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쉽니다. 손님 있으면 없으면 항상 불안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지금은 다 불안해하고. 지난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두 번째 맞는 여름 휴가철, 피서지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혹시 은행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유심히 보셔야겠습니다. 한 남성이 자동화기기 ATM기를 돌며 30분 동안 무통장 입금을 반복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원이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으로 빼앗은 돈을 공범에게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권형석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를 쓰고 쇼핑백을 든 남성이 은행에 들어옵니다. 이후 ATM 기계를 옮겨다니며 쉬지 않고 돈을 입금합니다. 경찰관들이 은행을 나가려는 남성을 막아섭니다. 지난 5일 낮 4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을 공범에게 입금하던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왔다 갔다 이제 송금을 하니까 좀 수상히 여겨서 경찰한테 신고한 거거든요. 이제 경찰이 와서 이제 이것저것 조사하고. A씨는 30분에 걸쳐 이곳 ATM 기계 4대를 오가며 돈을 송금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상한 인상착의에 분이 입금을 하고 계셔서 기계를 중단하니까 바로 옆 기기로 이동하셔서 계속 이제 입금 처리를 하셨어요. A씨는 경기도 안양과 인천 등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가 미처 보내지 못한 현금 600여만 원은 현장에서 압수됐습니다. 혐의는 인정했던 것 같은데 입금 내역이 있기 때문에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송금 이력을 토대로 공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양말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인근 공장으로도 번져 건물 5개를 태웠습니다. 다행히 직원들은 빠르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공장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회색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건물은 뼈대만 남은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 1시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의 용현산업단지의 한 양말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뻥뻥 소리 나는 게 가스통 터지는 소리 같더라고요. 건물이 밀집해 있어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인근 공장과 창고 등 5개 동이 전소됐습니다. 불은 양말 공장에서 시작됐는데 보시다시피 불에 잘 타는 섬유 소재가 많고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지어져 큰 불로 번졌습니다. 다행히 직원들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1시 33분 인접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헬기 2대를 비롯해 장비 99대와 인력 217명을 동원해 오후 3시 38분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잔화 정리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수습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프로야구 NC 선수들의 코로나 감염에는 밤샘 술자리, 그러니까 방역수칙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구단은 이 사실을 알고도 함구한 것인지 사상 초유의 리그 중단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내막을 취재우뚝에서 김관 기자와 들여다봤습니다. 요즘에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잘해줘. 자, 김 기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NC 선수들이 알고 보니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이제 불거져서 파장이 일파만파인데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이거죠? 이번 7월 5일이었습니다. NC가 잠실 두산전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이동을 했고요. 박성민 선수가 후배 셋을 불러서 방에서 치맥 파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부인 2를 더 불러서 술자리가 이어졌고요. 그러니까 외부인을 불렀다는 것도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외부인의 신상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 외부인이 NC 선수들을 만난 전날 밤 같은 호텔에서 키움 구단과 한화 구단 선수들을 만난 것으로 확인돼서 7월 초에 여러 구단의 선수들을 호텔에서 만난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 파장은 또 올림픽 대표팀까지 미치게 됐는데 선수를 교체해야 됐어요. 박민수 선수 대표팀 이루수였죠. 백신을 맞아서 거기에 있었던 6명 중에 유일하게 감염이 안 된 선수고요. 근데 이 선수가 나이가 지금 28이에요. 이제 FA가 되면은 그 나이가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1년에 막 몇 억씩만 오가는 상황인데 그걸 좀 날리게 되는 상황이 됐죠. 돈도 명예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됐고 네네. 이 술자리를 가진 사실도 숨겼다라는 건가요? 선수들은 이미 8일날 이 감염 사실을 듣고 나서 구단에다가 보고를 하고 구단도 KBO에게 이 내용을 보고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우리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강남구청에서는 7월 12일 날 2차 조사를 했는데 1차 조사 때는 얘기 안 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다. 동선을 숨겼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이제 시합을 앞두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술자리를 해도 되느냐라는 비판도 좀 있더라고요. FA라는 게 생기면서 선수들이 그 자기 몸 관리를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례적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사실 이 일탈 행위로 끝난 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사상 처음으로 리그가 중단됐다. 그렇다면 NC 구단이 술자리를 통해서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KBO 이사회에서 리그 중단을 요청을 했다. 이 이야기예요? 지난 일요일 날 단장 회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월요일 날 사장 회의가 있었는데 감염자가 나왔던 NC랑 두산구단은 말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리그가 중단됐으면 하는 좀 바람을 비치기는 했습니다. 타 팀들은 어떤 입장이었죠?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LG랑 KT가 리그를 좀 중단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특히 이제 KT가 이번 주에 사실은 NC와 두산이랑 이제 게임을 해야 되는데 NC 두산 선수가 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KT는 공정하게 이기고 싶다. 근데 만약 술자리로 걸렸다라는 사실을 타 팀들이 알았다면 그런 주장이라든지 또 리그 중단에 동의하지 않지 않았을까? NC가 먼저 우리 선수가 이렇게 방역 수칙을 어겼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 모든 잘못을 감수할 테니 리그는 계속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선수와 구단의 안일함이 가져온 프로야구 리그 중단 사태를 한 줄 톡으로 정리해보죠. 꼭 그랬어야만 했냐, 뭐 이렇게. 얘는 꼭 그랬어야 되냐? 누구한테 해당하는 말이죠? 선수와 NC 다 해당하는 말이고요. 방역 수칙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술을 먹었어야 됐냐, 일을 오래 끌어서 일을 크게 만들었어야 됐냐, 선수들이 왜 야구를 할 수 있고 어떤 메시지를 줘야 그 야구가 더 가치 있어지는지에 대한 책임감이나 뭐 생각 같은 걸 좀 했으면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름값이 뛰고 있습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1주 연속 오르면서 서울에서는 리터당 2,000원이 넘는 주유소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살림이 팍팍한데 식료품 값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지각 사정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이 넘습니다. 시내 다른 주유소도 비싸긴 마찬가지입니다. 배달하다 보니까 기름을 많이 쓰는데 너무 힘듭니다, 요즘에. 일적으로도 운전을 또 많이 해야 하고 기름값이 많이 오른 거를 좀 체감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또 많이 되고요. 전국의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28.1원, 서울은 리터당 1,700원이 넘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11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경유 가격도 리터당 1,424원으로 2년 8개월여 만에 최고입니다. 국제유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석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산유국들의 감산 논의도 국제유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공급이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증산이 무산되면서 국제유가가 가장 최고치까지 올라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2-3주 동안은 기름값이 계속 오를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들이 디지털 통화 도입을 추진하면서 기존 가상화폐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폭락장에 진입했다는 경고도 나오면서 영끌 투자족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가상화폐 시장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 4월 6만 5천 달러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현재 3만 1천 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도지코인,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도 줄줄이 폭락했습니다. 올 초 투자 광풍을 불렀던 가상화폐 시세가 한풀 꺾인 겁니다. 최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9월 초 디지털 화폐 연구 보고서를 낼 것이라며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가상화폐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등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제도권 밖에 있는 가상화폐가 흔들리는 겁니다. 빅브라더가 되는 거니까 디지털 중앙은행 통화들이 사실은 대체를 한다라고 하면 가상화폐의 어떤 존립 기반 자체가 상당 부분 약화될 수 있는. 전 세계 가상화폐 채굴장의 80%가 몰려있는 중국이 이미 채굴장 폐쇄 수순에 돌입하는 등 주요국들이 앞다퉈 가상화폐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면서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엔 2학기 등록금 물렸다, 마이너스 42% 손실났다, 슬프다, 구조대 오길 기다린다는 투자자들의 아우성이 넘쳐나고 돈을 빼지 못해 버틴다는 글도 잇따릅니다. 80%, 90%는 그냥 1,000원 가는데 그게 지금 100원 돼 있고 막 이래요.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거든요. 구글에서 비트코인 가격 검색은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가상화폐가 끝물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공포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월가의 채권 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은 2만 3천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금리 인상 시계는 앞당겨지고 있는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잡코인 퇴출에 불법 거래 의혹으로 불안감을 키우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델타 변이 확산으로 미국도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지난 겨울 대유행 이후 처음입니다. 또 일본에서는 올림픽 기간 18,000명이 묵게 될 선수촌에서 확진자가 처음 발생해 비상입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미국의 40대 가장 롭 테스티 씨는 지난달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건강 체질이었던 만큼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지난 1월 겨울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2만 6천여 명이 확진돼 전주 대비 7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This is becoming a pandemic of the unvaccinated. 지역에 따라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대학생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So we need to do whatever we can to protect them and keep them safe. 올림픽을 엿새 앞둔 일본도 도쿄 선수촌에서 첫 확진자가 나와 비상입니다. 확진자는 올림픽 대회 관계자로 최근 해외에서 입국했습니다. この人は昨日の PCR 検査で陽性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も、今はホテルに収容されています。 지금까지 올림픽 관련 확진자는 45명에 달해 안전한 대회는 이미 무색해진 상태입니다. 일각에선 하루 확진자 5만 명대인 영국이 오는 19일 봉쇄를 전면 해제하면 백신의 내성이 있는 변이까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이틀 연속 중국을 향해 코로나19 기원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우호적이던 기존과는 달라진 모습인데 과연 재조사가 가능할지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코로나19 기원 재조사에 협조하라며 중국을 압박한 세계보건기구. We are asking actually China to be transparent, open and cooperate. 어제 또다시 우한 실험실이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만 해도 코로나 기원이 우한 실험실일 가능성은 낮다며 중국의 우호적이었지만 And it's been really quite informative, quite interesting, and no big issues in getting access, getting information.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재조사를 자처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14개국은 세계보건기구의 결론에 우려를 표명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기원을 8월까지 다시 조사하라고 미 정부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这是一份科学和权威的报告，也是下阶段全球溯源工作的基础。 이 때문에 실제 재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의 1심 판결문에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직접적인 판단이 담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연결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등 검언 유착 의혹을 인정하지 않는 취재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판결문 속 검언 유착 의혹 관련 재판부 시각을 분석해 봤습니다. 이 리포트 전해드리고 이어지는 뉴스야에서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MBC의 검언 유착 보도로 점화된 채널A 사건. 한동훈 검사장과 연결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VRK 전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당시 이 전 대표에게 쓴 편지를 검언 유착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검찰 수사 진행 방향을 언급하며 선처를 미끼로 피해자를 압박했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신에서 언급된 수사 관련 소식은 대부분 언론에 보도됐거나 취재로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검찰과 연결돼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 정보라고 보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체가 없는 사건을 가지고 검언 유착이라고 해서 일종의 그 권언 유착에 의한 그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재판 방해로 처음부터 예견됐던 결과라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채널A와 MBC의 상반된 태도입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이었죠. 전현직 채널A 기자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예. 이 사건을 먼저 고발을 했던 민원연 측에서 입장을 냈죠. 네, 민원연은 재판부가 취재윤리 위반 문제를 명백하게 지적했다면서 성찰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채널A 사건으로 3번이나 좌천이 됐던 한동훈 검사장, 민원연을 향해서요.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사과,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경찰 사칭 MBC 기자에 대한 상반된 태도에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 사건, 그러니까 채널A 사건은 MBC의 보도로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MBC는 지난해 3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VR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 자료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보도했죠. 네. 여기서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나섰던 지모 씨의 도움을 받습니다. MBC와 제보자 지 씨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장소에 이 전 기자를 불러서 영상을 촬영해 이 함정 취재와 권언 유착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홍 기자, 검찰이요, MBC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MBC 보도 9일 전에요.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최강욱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 씨는 이 글을 또 공유했고요. 부숴봅시다 윤석열 검찰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검찰 수사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최강욱 대표를 기소했고 황희석 최고위원과 이 제보자 지 씨는 불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사전 공모 정황은 인정된다면서도 명예훼손 공모 혐의 입증은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그런데 이동재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복직에 대한
그 관심도 꽤 있어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 전 기자는 일단 이 해고 근거가 없어졌다면서 복직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재판부 판단처럼 이 전 기자가 취재 윤리를 위반했던 건 사실이지만 채널A가 서둘러서 해고를 결정해 이 여권의 공세에 빌미를 준 측면도 있습니다. 채널A 문제도 취재윤리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시인을 했고요. 채널A 노조도 성명을 내서 이 이동재 전 기자가 하루빨리 복직되기를 고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 채널A와 MBC의 상반된 태도의 느낌표는 이번에도 내로남불으로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보신 인사청문회 장면에서 이런 문답도 오갔습니다. 채널A 그렇게 하듯이 MBC도 똑같이 하실 같은 거냐고 기준을 적용을 해야 여쭤보는 되겠죠. 겁니다. 예. 권한유착 의혹과 경찰관 사칭 기자와 관련해 한 위원장이 이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내로남불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문과 문정부를 구별하라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이제 9개월이 채 남지 않았는데 지지율이 꽤 높아요. 이런 현상, 차기 대선에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최근 조사에서 41.1%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LH 사태 직후인 지난 3월 첫째 주 이후에 줄곧 30%대에 머물다가 18주 만에 40%대로 올라온 겁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말 지지율과 비교해보면 높은 수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아요. 네. 이런 두 가지가 선뜻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 정권 교체 요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보면요. 예. 글로벌 리서치 조사에서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8.1%로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바람직하다는 응답 52.3%보다 적었습니다. 특히 무당층의 경우 60.9%가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58.3%가 이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정권은 바뀌어야 된다는 여론은 높은 거고 상반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예, 일단요.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사태가 이 대통령 지지율에 끼친 영향이 있을 듯합니다. 예. 실제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 과거 1, 2, 3차 대유행 때도 모두 오른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은 여당 대선 후보들에 대한 불만족도가 반영됐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부동산 실정을 비롯한 현 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다는 의미고요. 이재명 지사는 공정을 기치로 내걸면서도 조국 문제를 비판하지 못하는 어정쩡함에서 차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경우에는 개인 신상이나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거고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외연 확장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퇴임할 때 지지율이 꽤 높았잖아요. 예, 실제로 퇴임 직전 지지율이 60%까지 치솟았는데요. 네. 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줬습니다. 주별로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이 미국의 간접 선거제도 영향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오바마의 적극적인 지지에도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가 중도 표심을 얻는 데 실패하면서 정권을 내줬습니다. 오바마 케어와 외교 문제 등 8년간의 다양한 정책 실패가 피로감을 누적시켰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예. 재미있는 포인트 같은데 오바마 개인에 대한 지지율과 오바마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문과 문정부를 구별하라의 예. 느낌표는 붙느냐 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한동안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지지율이 하락하자 다시 친문 구애를 하고 있는 현실. 붙을 거냐 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걸 보여준 듯합니다. 네. 홍현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이 술판 논란으로 2명이 불명예 하차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공식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야구계의 위기라며 안타까워했는데 대체 선수로 발탁된 오승환 선수를 두고도 뒷말이 나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조용한 그라운드에 캐치볼 소리만이 울려 퍼집니다. 소리치며 분위기를 끌어올려 보지만 공식 기자회견 시작부터 무거웠습니다. 대표팀 첫날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야구가 좀 약간 좀 위기를 지금 맞고 있고 선배로서 또 좀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합니다. 한국 야구는 술판 논란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표팀 2루수 NC 박민우가 불명예 하차했고 역시 술판 스캔들에 연루된 키움 투수 한현희도 오늘 쫓겨나듯 팀을 떠났습니다. 삼성 오승환의 대체 발탁도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2015년 해외 원정 도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력 때문인데 체육회 규정이 제한하는 3년이 지나 대표팀 선발은 가능하지만 최근 야구계 전체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적인 부담감을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큰형이 와서 이 어려움 속에서 좀 후배들 좀 잘 다독여줬으면 하는 바람에 그래 뽑게 됐습니다. 2008년 대표팀 막내에서 이제 주장이 된 김현수는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하나가 잘못하면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모두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요. 프로의 경각심을 갖고 잘 지켜주리라 믿고. 시작부터 발걸음이 무거워진 대표팀.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른 후 26일 결전지 도쿄로 향합니다. 서울 고척에서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네, 휴일인 내일도 무더위 속 강한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밖에 잠시만 서 있어도 땀에 젖을 정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밤사이에는 열대야가 낮 동안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온부터 살펴보면 내일 한낮 기온이 서울 33도, 청주 32도, 대구가 30도까지 오르겠고 여기에 습도도 높아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모레까지 전국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오늘과 내일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소나기와 함께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는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에는 많게는 150mm 이상, 전남과 경남에는 최고 120 이상, 충청과 전북, 경북 서부에는 1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더욱 강한 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비수도권도 거리 두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당초 방역당국은 선을 그었습니다. 지역별로 상황이 달라 일관된 조치는 형평성에 위배된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하루 만에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명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오락가락 방역 지침 처음은 아닙니다. 저녁 6시 이후 3명이 같이 택시를 타는 건 안 된다고 했다가 1명씩 따로 내리면 가능하다고 황당한 수정을 했습니다. 또 그룹 운동 시 음악 속도를 제한한 데 대해 해외에서도 조소가 나오자 다시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계속된 땜질에 K방역은 누더기 방역이 돼가고 있습니다. 폭염에 지친 국민 속은 더 타들어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